안녕하세요.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. 같은 20대인데 네. 20대 중후반 중견기업 3년차. 근데 이분은 재무관리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이고 네. 상당히 이제 우수 사례 중에 나름 이제 알아서 잘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네요. 네. 그 혹시 좀 있으세요? 고객들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은 되게 뭐 자질이나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뭐 소양이 있다 이랬던 사람들 뭐 특징이 있으세요 혹시? 많이 있죠. 일단 좀 관심이 일단 많고 이미 잘하고 있어요, 대부분. 네, 이미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두 부류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안 돼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싶어서. 네.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우리 협약업체에서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. 좀 어려운 그런 힘든 직원들을 많이 도와주면 좋은데 오히려 보면은 잘하는 분들이 상담을 더 많이 받습니다. 더 잘하려고. 네.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. 자꾸. 네. 맞아요. 이게 핵심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. 자, 그럼 이분은 아까 먼저 언급한 부분하고 다르게 네. 사실은 밑밥 지출이 13만 원밖에 안 돼요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. 딱 그냥 내가 돈을 내 월급 안에서 이 정도밖에 안 남고 다 이제 계획 있게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. 본인 스스로 이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, 이 사람 같은 경우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퍼뜩 생각하기에 네. 뭐 밑밥 지출도 적고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줄 부분이 뭐 있었나요?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특징 있는 게 걱정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걱정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비슷하게 20대 한 중후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생활비로 잡아놓은 게 한 50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괜찮으세요? 맨 처음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. 사실은 보통 한 60, 70 이 정도는 좀 쓰는 분들이 좀 그래도 재무적인 관리가 잘 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은 사실 더 적게 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힘들어요. 자기 스스로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. 사실 이분은 상담 이후에도 55만 원으로 좀 늘렸어요. 예. 보통 이렇게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잡는 경우는 없는데 이 사람은 좀 그랬던 것 같고.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본인의 좀 자의가 아니라 부모님이 너는 이제 취업했는데 뭐 안 주니? 이렇게 다른 그 엄마 친구들은 주는데 그러면서 뭐 20이라는 고정비가 좀 생겼던 것 같고. 아니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급여가 270이고 저축 통장이 있고 이제 지출 통장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밑밥 지출 13만 원 빼고는 지출 113만 원, 저축을 한 달에 144만 원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 저축도 보면 굉장히 나름 알아서 은행에 네.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가입하고 있고 네. 또 정기적금 60만 원, 20만 원 2개, 또 증권사에 이제 주식 직접 투자도 매월 20만 원씩 하고 있고 또 연금저축 펀드도 34만 원 이렇게 이제 가입하고 있는 분. 굉장히 보면 나름 뭐 알차게 잘하고 있는 분인데 이게 이제 상담 후에는 저축 통장이 이제 16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. 16만 원이 저축을 더 하는 셈인데 네. 내용도 좀 바뀌었어요. 증권사 이제 주식형 펀드하고 또 자문형 랩이 추가되고 네. 보험사에 이제 연금 추가가 됐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제 적금이 하나가 없어지고 네. 연금저축 펀드도 지금 네. 대신에 없앴거든요. 네. 여기서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 해드린 뭐 상황에 대해서 네. 저축 금액이 늘어난 거는 사실 뭐 많이 안 늘어났죠. 한 16만 원 정도 늘었으니까 이제 미팍 지출을 어떻게 보면은 또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잡은 것 같고 아까 여기 문찬현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내년이면 급여 좀 더 올라가니까 더 타이트하게 미리 저 만난 김에 잡을래요 해가지고 좀 더 잡았던 거고. 그리고 기존에 적금 30만 원 하고 있던 거 이제 펀드로 이제 전환한 거는 이 사람도 뭔가 다양한 것을 많이 해보고 싶어 했었어요. 근데 이제 펀드 안내해드리고 뭐 괜찮은 펀드 소개를 해줬더니 자기 그럼 적금 일단 이거는 좀 전환을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연금저축으로 34만 원씩 내고 있던 거 좀 조정한 거는 이게 34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평소에 갖고 살았는지를 좀 보여주는 또 반증이에요. 34만 원씩 내면 딱 1년에 딱 400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찾아보고 고민을 해서 내는 건데 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어쨌든 이 사람이 급여가 270만 원이잖아요. 거기에서 사회초년생이 34만 원, 거의 35만 원은 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. 이 사람 뭐 연금만 뭐 준비하다가 죽을 건 아니고 어쨌든 종잣돈도 좀 모아야 되는 거니까 조금 많다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이 연금저축
이거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한테는 연금저축 이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가 없었어요. 네. 그 회사 자체가 이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이제 감면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재직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직하고 5년 동안 이제 소득세 감면을 받거든요. 그럼 실질적으로 또 내야 될 세금이 거의 없어요. 그럼 마찬가지로 그 34만 원 내는 게 또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되거든요. 그래서 조정하면서 일단 비과세 연금으로 좀 조정했고 계좌는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전을 했던 케이스고 그런 연유가 조금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케이스랑 비슷하기도 한데요. 특히 20대 분들이 이런 막 정보를 막 접하다 보니까 무조건 막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IRP 뭐 연금저축 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, 실제로. 그래서 그냥 천천히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딱 누군가 상담해서 잡아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과세 연금도 굉장히 괜찮은, 비과세 연금은 보험이니까 이상해, 연금저축은 펀드니까 괜찮아, 이게 아니거든요. 둘 다 어차피 세제 혜택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. 둘 다 비과세,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비과세를 가져가느냐 세액공제를 가져가느냐는 되게 중요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도움되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비과세 연금도 매우 좋은 플랜이 된 거죠. 그래서 오히려 금액을 좀 무리하지 않게 해서 길게만 유지하면 굉장히 좋은 플랜이 됩니다. 왜냐면 지금 퇴직자분들이 막 건강보험 때문에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요. 나중에 이거 향후에는 비과세 상품들도 되게 좋은 솔루션이 되거든요. 소득에 일단 잡히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금 세액공제 되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컨설팅을 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네, 맞습니다. 달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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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많이 다릅니다, 많이. 이것도 걱정되는 게 살짝 넘겨가다 보신 분들이 에이 저기 또 이제 세액공제 하고 있는 거 보험으로 이제 그냥 다 바꾼다 약간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, 사실은. 네. 자,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이제 10만 원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과거에는 이제 이 금액도 하신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뭐 보니까 줄이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최소한으로. 네. 그냥 10만 원 하게 두나요?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컨설팅 다른 쪽으로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나요? 어떻습니까? 10만 원에서 줄이는 이유는 안 될까 봐서 그런 거죠. 어차피 넌 당첨이 안 되니까 줄이잖아. 근데 금액이 크다고 뭐 네. 당첨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래도 그 인정받는 한도는 10만 원이 맞긴 하기 때문에 일단 특정 금액, 지역마다 뭐 다르지만 뭐 300, 600만 원 찰 때까지는 그냥 유지하다가 그 이상 되면 중단해도 되는데 사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실제 분양 청약에서는 어떤 그 가점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보면 뭐 부양가족이 오히려 있는 게 좀 낫고 해서 아마 굳이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. 저는 그 청약을 좀 설명을 해줘요. 그냥 객관적으로. 이 청약이 그냥 단순하게 청약이 끝이 아니고 청약이 또 공공분양이나 이제 민간분양으로 사실 나뉘거든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살고 싶어하는 민간분양 같은 경우가 우리 흔히 말하는 가점제예요. 근데 가점제가 우리 사회초년생부터 30대, 뭐 40대 초중반까지도 가점제로 당첨이 될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부양가족 수나 안 되지. 청약통장 유지기간이나 그리고 이제 무주택 기간이나 이게 아예 안 되거든요. 그럼 이제 청약통장은 이거는 기대가 안 되는 거고 10만 원씩 이제 내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분양에서 그래도 이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공공분양 같은 경우가 이제 얼마나 나중에 많이 넣었느냐 기준으로 싸움이에요. 근데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보통 한 1,500만 원 이상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그것도 한 10몇 년을 꾸준히 사실 넣어야지 될까 말까인데 여튼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얘기도 해주는데 중요한 게 10만 원 내냐 2만 원 내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축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요. 그럼 그래서 10만 원 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저축을 한 달에 뭐 100만 원도 못 하는데 10만 원을 만약에 청약으로 묶여 있어. 그런 사람은 조금 이제 조정할 걸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 같고. 맞습니다. 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이게 기간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심지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20대 젊은 여성 고객인데 은행에 갔어요. 은행에 가서 적금이 만기돼서 1,000만 원이 만기금이 나오는데 은행 직원이 청약에 그거를 넣어버린 거예요. 그냥. 그러면 청약 기간도 좀 채우면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해지도 못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. 도움도 안 되고 본인한테. 목돈을 넣고 자동이체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기간 유지. 근데 목돈을 넣는 건 아무 의미 없거든요. 청약통장에는. 그런 사례도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본인 케이스에 따라가지고 꼭 좀 뭐가 유리할지 네. 봐야 될 것 같고. 자, 월지축통장에서 이제 보험료가 좀 줄었네요. 기존에는 20만 원 내던 거를 네. 14만 원으로 줄였는데 뭐를 이렇게 좀 손을 댔나요? 기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험에 사실 단골 소재인데
그 CI 보험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. 엄마 친구 통해서. 뭐 그냥 너무 단골 서재여가지고 네, 네. 그런 거를 이제 좀 조정했던 딱 케이스예요.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이드는 드렸지만 실제 또 조정하는 것도 엄마 친구분한테 또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약간 뭐 사례가 있었는데 자, 이제 20대 분들 실제 재무 컨설팅 사례를 두 케이스 한번 보셨습니다. 이 두 번째 이분은 또 월소득이 270인데 저축을 160이나 많이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저축률이 아까 경문수 전문가 얘기하신 대로 적정 저축률 60%에 거의 충족시키는 그 결과입니다. 그리고 이제 미팍 지출이 최소화된 거고요.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진짜 특히 그 20대 미혼인 분들, 내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연금을 가입한다든지 뭐 이게 따라서 할 건 아니라고 보고 내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뭐가 유리한지 한번 비교를 반드시 전문가 통해서 분석을 받아보고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20대 우리 직장인 사례를 이번에는 한번 짚어봤습니다.